내부자가 자신의 회사의 주식을 산 이 매수 단가가 얼마냐, 자, 이런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이 최근의 하락장 동안 정말 이 내부자가 사들인 그런 기업이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는지 크게 한 3가지만.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반등한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미국의 연준도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추경안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주춤해졌다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정말 수조 원어치를 주식시장에 던져버렸었는데 3월 4일에는 순매수세로 전환하더니 3월 5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순매도를 했으나 그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거세다라는 점인데요. 원래 개인은 오명을 안고 있었어요. 자, 개인들이 사면 빠지고 개인들이 팔면 오른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이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 최근에 이 상승세는 개인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이 갈 데 없는 부동 자금이 주식 쪽으로 몰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고객 예탁금이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아무쪼록 시장 반등의 이유를 이 3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겠고, 물론 아직 확신하긴 이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저점은 나오지 않았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의례적으로 할 액션이 무엇이냐? 이 시장이 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종목이 갈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 종목을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취약합니다. 주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는 채널이 뭐 뉴스 아니면은 그냥 소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문 같은 경우에는 부정확한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뉴스나 단순히 소문만 듣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 소중한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 발굴 방법으로 추천드린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공시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접근해서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시에는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은 뭐 재무제표, 그리고 실적, 그리고 뭐 계약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한 그 상장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많은 공시 중에서도 특히나 이 종목 발굴에 유용한 그런 공시, 즉 내부자가 자신의 회사의 주식을 산 그런 내역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터 린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 월가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런 펀드 매니저입니다. 자,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했는데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9%에 달해서 누적 수익률은 무려 2700%를 기록을 했습니다. 피터 린치 관련 서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부자가 자기 돈으로 매수한 것은 고급 내부 정보이고 CEO 혼자서 사는 것보다 대주주 친인척 여럿이서 사는 것이 더 믿을만하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도 이 내부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목 발굴을 했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퍼포먼스를 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사재를 털어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내역을 전자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전자공시에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당 정보를 파악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서 그냥 전자공시라고 치세요. 그러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자,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맨 위에 여기 이제 최근 공시라고 있습니다. 그 최근 공시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여기 밑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5% 임원보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밑에와 같은 그런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공시는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뉘거든요. 자, 첫 번째가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내부자의 매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자, 이것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제출인이 김영화 씨잖아요. 즉 이 김영화 씨가 제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김영화 씨는 누구냐? 바로 이 첨단 러닝의 내부자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첨단 러닝의 내부자인 이 김영하 씨가 뭔가 지분 변동 내역이 있어서 공시를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해당 공시를 클릭을 하면은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발행 회사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보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고자에 관한 사항은 앞서서 그 제출인이 있었잖아요. 그 제출인이 누구냐? 뭐 등기 임원이냐, 비등기 임원이냐? 뭐 회장이냐, 아니면 상무냐, 아니면 뭐 이사냐, 사장이냐. 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3번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입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다 세부 변동 내역을 보면은 보고 사유, 변동일, 그 다음에 뭐 소유 주식수의 변화, 취득 처분 단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일은 언제 샀냐, 언제 팔았냐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얼마를 샀냐, 그리고 이 매수 단가가 얼마냐. 자, 이런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고 사유입니다. 보고 사유. 왜냐하면은 이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가 단순히 내부자가 사고 팔아서 내놓는 그런 공시가 아닙니다. 이 내부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분율이 변동한다, 내지는 지분이 변동한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공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분이 변동하는 그런 이슈는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한 뭐 장내 매수, 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분할, 합병, 그리고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즉 수많은 이벤트로 인해서 내부자의 지분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무엇이냐? 바로 내부자가 자기 지갑에서 사재를 털어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그런 이벤트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HTS를 켜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자, 그때 내 돈을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산 그런 이벤트가 바로 보고 사유에서는 장내 매수로 나타난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최근의 하락장 동안 정말 이 내부자가 사들인 그런 기업이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는지 크게 한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을 세웠어요. 자, 하락장의 기준이 언제냐? 바로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 그때 내부자가 사들인 그런 종목을 첫 번째로 추렸고요. 두 번째로는 매수 규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산 게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내부자면은 대주주의 친인척 내지는 임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지고는 그들한테는 그게 큰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억 단위 이상 매수한 그런 종목으로 또 한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간혹 가다가 내부자긴 내부자인데 그냥 월급만 받으면은 계속 밥 먹듯이 사는 그런 내부자도 있어요. 자, 그런 행위는 우리 회사가 뭐 좋아졌다, 아니면은 최근 하락장에 주가가 싸졌다, 자, 그래서 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하락장에 뭔가 내부자가 집중적으로 산 그런 기업들만 추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최근에 뭐 센터장, 본부장, 실장, 즉 임원급인 사람 여러 명이 7억 3천만 원어치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22만 원. 현재 주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2019년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5G 인프라를 까는 그런 시기였고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어요. 자,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올해 와서는 기저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산업이 기간산업이긴 해서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내수 중심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성장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SK텔레콤이 이 OTT 플랫폼, 즉 웨이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웨이브의 가입자가 2월 말 기준으로 한 17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1위인 넷플릭스의 아성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부분도 강화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 자, 이쪽 산업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하면 또 대표적인 배당주죠. SK텔레콤은 배당금이 일정한 회사예요. 매년 주당 10,000원씩 배당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근데 주가가 거의 2016년 이후에 역사상 최저가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4.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금리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에 따라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이 금리 스탠스를 발맞춰 가겠다, 최근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가 한 차례 더 인하가 되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 기준금리를 바라볼 날이 멀지 않았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SK텔레콤의 배당 매력이 부각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파트론이란 그런 기업입니다.
자, 파트론은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이사가 최근 하락장에 6억 원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현재 주가와 비슷한 그런 수준이고요. 파트론도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현재. 일단은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은 파트론이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플래그십 모델의 전면 카메라, 그쪽에 이제 모듈을 납품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 전면 카메라 벤더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악재들이 겹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 자, 하지만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 쿼더러플 카메라 모듈, 이 부분을 납품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마트폰이 탄생했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하드웨어 스펙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의 하소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냥 우리가 딱 보기에는 전면부, 후면부 딱 이 두 개만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거기에 그 들어가는 각각의 카메라도 그냥 싱글 카메라가 아니라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쿼더러플 카메라, 자, 이런 식으로 이 카메라 모듈, 렌즈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 카메라 모듈, 이쪽 섹터에는 관심을 둘 만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크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한 업체의 물량을 밀어주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공급선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다변화하고 단가 경쟁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파트론 입장에서는, 즉 카메라 모듈 업체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로 작용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이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 부회장이 2억 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매수 단가는 한 6만 원으로 현재 주가와 비슷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이죠. 자,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은 배터리.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소재는 바로 네 가지가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자, 그 중에서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이 두 가지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OCI와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서 과산화수소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법인을 세웠어요. 과산화수소가 상당히 여러 분야에 다 쓰이거든요. 물론 이 과산화수소가 당장 수익성을 내긴 어렵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 하나는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리스크를 살펴본다면은 고평가돼 있다. 지금 현재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본다면은 PER이 거의 28배에 달하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대표적인 성장 섹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할 때 잘 참고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아무쪼록 이 내부자가 사는 종목을 공시를 활용해서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은 내부자가 샀다 그래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목 발굴의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그리고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따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가지고 펀드들이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